근데 포로 대단하네요. 예, 여기서 일어나서 또 공격을 하잖아요. 보통 좀 저렇게 탁 차이면 예, 그냥 막 그거 하면서 막 난리 치고 막 네. 거기서 막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막 찌릿찌릿 해야 되는데 그쵸. 나 죽네 나 죽어 막 이래야 되는데 우당탕 쿵탕탕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만들어내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눈 맞고 입 맞고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죠 이게 그 어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축구만 하겠다 뭐 이런 건가. 그런가요? 네. 해석을 너무 잘한 건가요? 원래 축구만 생각하겠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 연막탄 때문에 네. 저걸 뭐라고 해요? 연막탄? 연막탄 아니고 연막탄은 저거 홍영 경찰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죠. 연막탄 아니죠. 연막탄 아니죠. 다 도망쳐야 되는데. 그래요. 네. 아니 연막탄 아니죠. 좀 거쳤네요. 거쳤네요 이제. 네. 들어옵니다. 16강은 뭐 간다고 봅니다. 우승 후보로 지금 토트넘이 거론되고 있는 16강을 팀이니까 걱정할 팀은 토트넘이 아무리 그래도 또 아니죠. 16강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포스테코 감독 잘 가겠죠. 16강 못 가면 포스테코 감독은 그냥 가야 그렇죠. 됩니다. 호주로 가야 돼요. 요 유니폼 좀 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네요. 그러네요. 사실 좀 이 색깔이 좀 크리스마스 에디션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네. 유니폼이 곰팡이 에디션이라는 말도 있긴 했는데.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네, 어쨌든 뭐 예쁩니다. 볼수록 괜찮네요. 네. 네. 영국엔 곰팡이가 없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저걸 만들었으면 이제 뭐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 달아놓던 예,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래서 네. 사실 여기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곰팡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폰트도 이쁘고 사야 되겠네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베르너 빨리 빼야 될 것. 베르너 이 새끼 저거. 무어가 기가 막히게 완벽한 패스를 줬는데 베르너 그거 그렇게 치네. 베르너 너무하네.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갔어요. 와, 베르너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 그냥 차야죠. 그대로 때렸어야지. 베르너 진짜 너무하네. 손흥민한테 뭔가 좀 배운 줄 알았더니. 배웠으면 뭐 같이 쩌던 선수들 다 잘하겠죠. 아니, 베르너 너무하네. 진짜. 뭔가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배시들이 좀 답변에. 배시들이 참 오늘 문제가 많네요. 오늘 베리발 베르너 그쵸. 세 글자에다가 네덜란드 출신의 이 감독들이 다 이제 네.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슬롯 감독, 테나 감독, 그러네요. 난센 감독, 또 명장들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바르디올라 감독, 그렇죠. 마레스카 감독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로 명장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명장 중에 공통점을 좀 찾아보신 거죠? 그냥 뭐 헛소리 한번 해봤어요. 약간 저 선수 약간 긴도한 느낌도 있어요. 페렌치바로시 긴도한. 야인시대? 긴도한. 균도한? 난 좀 김도한으로도. 아니, 긴도한. 야인시대. 죄송합니다. 왼발 슛! 네. 이 선수가 안 됐어요. 지금 벤 데이비스도. 네, 지금 앞머리를 뽀글뽀글 해놨기 때문에 쿠션이 좋아요. 크로스 왔을 때 이 머리가 탁 안정적으로 헤더가 가운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건가요? 일리가 있죠. 저 뽀글머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헤더를 잘하기 위한 쿠션 역할을 한다? 머리에 뭐 내손상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공이 이상하게 안 치는 거죠. 머리가 풍성하니까 머리 숱이 많으면 좋겠군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인스타그램 비활성화는 다음부터 이렇게 이게 됐거든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죠? 인스타그램 비활성화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인스타그램이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평소에. 네,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집중도 떨어지고 그거 블루라이트도 많이 세가지고 그렇죠.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풀이가 쏟아져갖고 차단해갖고 안 보게 됐더니 이게 내 경기력이 올라왔다. 오히려 악플 하나가 브레넌 존슨의 축구 커리어의 방향 전환이 또 되는군요. 네, 앞으로도 절대로 다시 계속 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 풀지 있죠. 말아야 다시 돌아가지 말아요. 돌아가지 말고 그냥 휴대폰을 그냥 없애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좀 걱정하면서 봤던 경기는 아니었죠? 예, 오늘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을 했고 마이키 무어 선수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네. 무어 선수에 대해서 잠깐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켜본 선수였다는 것이죠. 나이에 비해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200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8월 11일에 이제 만 17세 생일이 됐기 때문에 17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지금 풀타임을 일단 소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나이에 그러면 몸 상태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냥 풀타임을 소화한 게 아니라 경기 내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리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강한 헝가리 원정에서 상대팀을 이제 헝가리의 거의 챔피언급의 팀을 이제 상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 인상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14번의 지상볼 경합을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6번 승리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합은 수비수들이 유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피지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진 선수다. 그리고 또 슈팅을 2차례 했고
여기 드리블 시도가 성공이 한 번밖에 되진 않았지만 6번 시도했던 것은 네. 드리블을 시도해다는 것 자체가 몰고 들어가면서 균열을 만들고 흘러나온 공을 갖고 다시 또 우리 팀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키패스도 하나가 있긴 했지만 키패스뿐만이 아니라 키패스는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인데 두 골 과정에서 모두 무어의 기점 패스가 결국에는 상황을 중앙 지역을 좀 흔들어 놓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네. 또 4번이나 파울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힘에서 밀려가고 공을 뺏긴 게 아니라 공을 잘 간수하다 보니까 본인이 파울을 유발해서 또 그걸 세트피스 기회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상대가 파울로 끊었다는 거니까 네. 무어 선수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나 되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네. 했고 크로스도 5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어가 오른발잡이로서 전반전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었고 후반전 되면서 또 존슨이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본인이 반대발 윙으로 뛰면서 슈팅 궤도도 만들었었고 여러모로 이 선수의 범용성 결국에 이런 선수들은 이선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크로스도 5번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단지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슈팅만 추구하는 그런 뻔한 유형의 윙포워드가 아니라 정발 윙어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도 할 수 있고 즉 전천후 이선 공격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어린 나이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증명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지금까지 많은 유망주들을 유로파리그 내지 카라바오컵에 투입시키면서 기대를 보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키 무어는 누구보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강한 임팩트를 보였다. 어떻게 보면 2살 더 많은 윌 랭크셔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랭크셔보다 솔직히 무어의 번뜩임이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은 이제야 토트넘이 지금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해 왔던 것이 조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다. 네. 물론 이제 랭크셔도 나이에 비해 그 몸도 잘 쓰고 랭크셔도 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토트넘에 지금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솔랑키가 있긴 하지만 솔랑키 외에 이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진짜 9번이 없잖아요. 네네. 정말 히샤이성은 원래도 9번 공격수라기보다는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라가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이 랭크셔가 전술적으로 또 솔랑키가 만약에라도 부상을 당한다거나 어떤 뛰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무어와 랭크셔 이 두 유스 출신 선수를 제대로 기회를 주면서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레이 아치 그레이. 이 아치 그레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 자리와 왼쪽 그 풀백 자리를 전 후반에 걸쳐서 보면서 센터백으로서는 후방 빌드업이 정말 탁월하고 또 공중볼 처리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토트넘은 굉장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니까 최후방에서의 이 볼 배급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오히려 본인이 중앙 미드필더로서 좀 압박당할 때 좀 고전하던 부분들을 좀 풀어내면서 플레이를 했고 또 왼쪽 풀백으로는 돌파력도 보이고 수비 커버력도 보여주면서 그레이가 또 전천후 유망주의자 이제 대체 자원으로서 올 시즌 내내 좋은 로테이션 멤버로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줬고 이 선수도 1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랭크셔가 뭐 19살 그리고 무어가 17살 그래야 18살이잖아요. 10대 3명의 선수가 오늘 2대1로 이긴 성과도 있지만 이 세 선수가 보여준 뭐 경기 내용은 올 시즌 또 토트넘의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이 그레이 선수가 아까 그 뭐 힐패스로 수비를 제치는 모습 그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프레스가 강한 상황에서 그런 여유를 보인다는 건 타고난 신장이 크게 크다는 얘기예요. 예, 게다가 또 그레이 선수가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더 두터워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그 갖춰질 경우에는 신체능력이 정말, 좋아지겠죠. 그 신체능력까지 갖춰질 경우에는 저는 그럴 경우에 미드필드에서 뛸 때 그 민첩함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오히려 센터백으로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몸이 딱 좋아지면서 이 빌드업 능력을 유지한 채 발기소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잉글랜드 대표팀의 센터백으로도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센터백과 풀백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워커의 소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속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으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톤스의 소개자라든지 뭐 이런 그 활약이 가능할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네. 미드필더로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레이 선수의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가 미드필더로 가지고 있던 능력이 센터백 자리에 왔을 때 더 빛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돌파력과 기술력은 풀백 자리의 커버로 또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레이는 이거는 그레이가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한준 기자가 이렇게 좀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올 시즌에 이 수비 라인, 백포 라인에 뭔가 균열이 생겼을 때
이 그레이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여름 이적 시장 때 솔직히 토트넘이 좀 아쉽지 않느냐. 영입한 선수들이 기존의 주전 선수들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비등한 선수가 아니라 조금은 유망주이고 조금 백업 자원만 보강한 게 아니냐. 물론 토트넘의 포스테콜로 감독이 워낙 경기 중에 선수들의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지난 시즌에 워낙 컸고 특히 그 비주전 선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주전이 뛰지 않을 때 경기력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올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은 다만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나 주전에 비해 경기력 편차가 커서 결국엔 중요한 경기에서는 주전과 비주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팀의 경쟁력이라든지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확인한 것은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독이나 반더벤이 건강한 상태라면 그레이를 그 자리에 쓸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우독이나 반더벤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 본인만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경쟁의 체제에 있어서는 비수마가 오히려 좋은 효과를 봤다. 벤탕프르가 굉장히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하고 나서 6번 자리를 최근에 너무 잘해줬는데 네. 그거에 분명히 비수마가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경기에 보였던 의욕은 사실 본래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후보로 밀리고 나서 비중 없는 경기를 뛰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경기를 좀 불성실하게 칠 수도 있어요. 나 떠날래 뭐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수만 이번에 내가 날 보여줄게. 기술도 보여줘. 공격도 보여주는데 내가 또 낫잖아요. 벤탄쿠르보다. 수비도 보여주고 내가 벤탄쿠르 대신 내가 큰 경기에 나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또 존슨 결국에는 존슨이 짧은 시간 뛰면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골 승리로 이어진 골을 넣으면서 5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갑자기 그 오각형 선수로 바뀐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육각형은 아니고 육각형. 오각형은 뭐죠? 하나는 뭐 오각형은 무슨 네. 어쨌든 주목할 점은 토트넘이 오늘 최근에 영입한 이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확실히 현실화시킨 부분들이 있고 유망주들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또 결과까지 가져왔다라는 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연승을 거둠으로 해서 꽤 많은 주전 선수를 쉬게 했고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손흥민 선수 돌아왔을 때 팀이 이런 경쟁 체제가 갖춰지고 백업 자원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스쿼드가 좀 두꺼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부상에서 이제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팀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무엇보다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주는 것, 또 빨리 그 자신감도 갖고 경기 감각과 경험을 좀 쌓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번 그 컵 대회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들, 뭐 카라바오컵에서도 맨시티를 이번에 만나게 됐잖아요. 네. 하지만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이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명확하게 이제 후보 선수들을 쓸 거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컵 대회의 우승 가능성, 컵 대회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컵 대회를 활용해서 지금 어린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네. 앞으로의 일정을 보시면요. 일단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 브라이튼과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는데 브라이튼도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주전 선수들을 확실하게 쉬게 해줬어요. 마지막에 뛴 선수들 정말 10여 분 정도 뛰면서 그렇죠. 몸만 좀 데운 정도였어요. 즉 솔랑키, 메디슨, 존슨, 쿨루세프스키 그리고 아예 안 뛴 벤탄쿠르, 반더벤, 오지 않은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풀핏으로 또 팀의 연승 흐름을 가져간 채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치르게 되고 만약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푹 잘 쉬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L 경기 이벤트도 참가를 했다라는 건 정말 몸을 빨리 관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안 불렀겠죠. 그러면 브라이튼전까지 이기고 6연승으로 A매치 데이를 맞이한다? 그러면 팀이 또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스트햄과 이제 알크마르. 런던 더비가 있고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경기 3차전인데 홈 경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일정들 속에서 웨스트햄도 생각보다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팀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떠난 선수들이 꽤 많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결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정들 안에서 토트넘이 알크마르전 이기고 유로파리그 3연승까지 가버리면은 정말 조기에 16강 진출, 8위 내 성적을 좀 조기에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 맨시티와의 경기, 맨시티가 명확하게 2군 선수를 낼 거라고 했던 이 경기에 물론 토트넘도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지금 이날 보여준 선수들이 저는 좀 더 섞여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베리발 대신 메디슨은 좀 먼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전이 일부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맨시티전이니까. 근데 이걸 이겨버리면 아무리 맨시티가 후보를 냈다고 하더라도 맨시티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정말 9월에 조금 힘든 또 북런던 더비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행복한 10월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10월의 첫 경기를 페렌치바로시에게 2대1로 이김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네, 5연승을 이어가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10월에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이 좀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경기를 이기고 나면 이후 일정에 지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또 바로 있잖아요. 네, 사실 아스톤 빌라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만만치 한데 않죠.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토트넘이 여러모로 대진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 맨시티와의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도 그래도 홈이라는 거. 홈팬들 앞에서 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경기들을 치르고 또한 10월 달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네. 웨스트햄은 물론 뭐 웨스트햄도 런던에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전 홈이죠. 알크마르전 홈이죠. 크리스탈 패리스 멀리 안 가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맨시티전 네. 홈이죠. 에스턴 빌라전 홈이죠. 네. 계속 홈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토트넘은 이 흐름이 이 빡빡한 어려움 속에서도 꽤 괜찮다. 11월 가서 이제 갈라타사라의 원정이나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정도가 조금 고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타사라의 원정은 비기기만 해도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사실 졌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그 경기가 아니에요. 물론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명확하게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윌스트위치 승격팀과의 경기를 홈에서 치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와의 경기도 홈 경기고 즉 이 두 번의 원정 경기는 정말 감독으로서 선수들로서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담은 없는 경기라는 것이죠. 즉 11월까지도 토트넘은 흐름이 좋다. 그 흐름이 좋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5연승을 거두면서 부담감들을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초반에 조금 아쉬웠고 불안했고 욕을 저희도 많이 했는데 그걸 극복해내게 하면서 좋았고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애매하게 좀 안 다친 채로 계속 뛰었으면 더 지칠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좀 그 약간 살짝 근육에 무리가 와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휴식이 대표팀에서도 만약 멀쩡했다면 또 풀타임을 썼겠지만 조금 조율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회복을 해서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뛰더라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10월 월드컵 예선 때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좀 관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채로 또 경기를 뛴다면 또 하나 강점은 10월에 요르단 원정을 먼저 치르고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면은 유럽파는 요르단이 안 멀어요. 그렇게 시차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 가서 요르단전 치르고 거기서 이제 전세기 타고 한국 가서 경기하고 돌아온다 하면은 오히려 컨디션을 만드는 데는 전보다 특히 9월 A매치 때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 없이 좋은 내용과 결과와 또 그 좋은 결과라는 게 유망주들의 활약을 통해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토트넘은 컵대회 로테이션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말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의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5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 오늘 이 연건들을 투입하면서 긍정적인 결과 또 내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앞으로 토트넘의 행보에 조금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손흥민 선수가 오는 주말에 있을 A매치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아마 이번 경기 끝나고 이제 바로 진행될 포스텔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영국 현지 기자들이 이제 출장을 또 갔을 거예요. 헝가리로.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대답을 할지, 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떨지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최신 영상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브라이튼전도 저희가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준TV와 함께 축구 재밌게 즐기면서 또 대화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입중계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바로 이제
나오는 대로 인터뷰가 나오는 대로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